안녕하세요. 이하이꾼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쉰 것 같은데요. 유튜브 제작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영상이 좀 허접해도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요. 조금 지친 부분도 있었고, 또 다른 면은 이야기꾼의 거시경제 전망을 매매 타이밍으로 활용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좀 있으셔서 걱정이 좀 됐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차여차 잠시 쉬었고요.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준의 속도 조절 조짐이 보이고 미국 재무부가 국채 바이백을 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그것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연준의 일부 의원이 금리 인상 속도에 본격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10월 21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최근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LDI 등의 문제로 연기금의 신용 경색 우려가 있었죠. 영국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이 미국으로 전염될 것을 연준과 재무부가 우려하고 있다는 게 지금 보이는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이 11월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12월부터 빅 스텝 이하로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금융계가 국채 금리 급등과 LDI로 촉발된 영국의 연기금 신용 경색이 미국으로 전염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죠. 역설적인 게 배드 이즈 굿이라는 겁니다. 신용 경색이 우려되거나 경기 둔화가 보이거나 실업률이 상승하거나 이런 식으로 거시경제에 안 좋은 것들이 나오면 연준이 오히려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리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주식시장에 좋다는 거죠. 이런 신용경색 위험이라든가 부채 위험들이 연준을 오히려 완화적으로 바꿔서 주식시장에 좋다는 역설이 존재를 합니다. 현재 S&P 500은 이중 바닥을 간신히 만들면서 3,600 바닥을 간신히 지키고 있죠. 이하이꾼이 이제 여기서 바닥을 얘기했었는데 약간 훼손되긴 했지만 지금 이중 바닥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중 바닥을 유지하고 있고요. 만일 연준이 빅 스텝으로 내려가면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은 상승 추세로 바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연준이 금리를 진짜로 완화한다. 빅 스텝으로 내리거나 0.25%로 간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나타나진 않을 겁니다. 당분간 상승 추세를 지속을 하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현재 이미 훼손되기 시작한 부동산 가격 하락 추세가 시작됐죠. 그것과 맞물려서 이 LDI의 연기금 신용 경색 문제가 2년 뒤에 새로운 공황의 씨앗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 경색과 부동산 위기는 당장 일어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연준과 재무부의 립서비스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상승 추세로 전환할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먼저 연준의 속도 조절론을 촉발시킨 메리 데일리라는 분이 누군지 좀 봐야겠죠. 이분은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십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원히 자이언트 스텝일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 과도하게 긴축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긴축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되는 것은 맞다. 올해 연말까지 정책 금리를 4% 위로 올리고 내년에 심할 경우에 5%까지 가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던 분인데 영원히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속도 조절론에 강력한 한 표를 행사를 하신 거죠. 메리 데일리는 과거에도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은 실물 경제 둔화 가능성을 원래 많이 우려를 하셨던 분입니다. 소비가 상당히 냉각된 것으로 보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이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계셨어요. 연준의 통화 정책이 미리 정해둔 노선대로만 가는 것은 아니다. 이걸 계속 강조를 하셨고 점도표와 무관하게 언제든 다른 정책을 펼 수 있다라고 강조하셨어요. 이번에도 속도 조절론에 먼저 손을 든 거죠. 이미 지난주, 지지난주를 걸쳐 연준 일부 인사들이 기준금리의 폭등을 굉장히 우려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글로벌 시스템
리스크와 경기 침체를 우려한 것이죠. 연준 부의장은 어느 시점이 되면 리스크는 존재할 것이다 라면서 강경한 입장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매파에서 가장 강경한 입장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총재조차도 이렇게 강력하게 올리는 거는 맞지만 내년에 그 이상으로 올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한 발 빼는 말씀도 하셨고, 에스더 조지라는 분은 너무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미 말씀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주요 인사들, 정상들이 연준에 대해서 불만을 서서히 내고 있었죠.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이렇게 점잖게 말씀을 하셨는데, 연준이 금리를 너무 심하게 올려서 우리도 올리긴 하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사실 하신 거예요. EU의 안보위원장도 연준이 너무 긴축을 빨리 하다 보니까 전 세계가 경기 침체 위기에 봉착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미국 상원 의원에서도 이미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준의 속도 조절론이 힘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금리 인상은 막바지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그래봐야 올해로 거의 끝날 걸로 보입니다. 바닥은 충분히 지금 지킬 것으로 보여요. 알려진 악재는 공황을 더 이상 심화시키지 않는 법입니다. 이번 2022년 조금 강력한 소공황은 10월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현재까지 이야기꾼의 전망입니다. 물론 틀릴 수 있어요. 시장 금리는 이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죠. 한눈에 봐도 강하게 상승하는 게 느껴집니다. 40년간의 하락 추세가 이제 마무리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1982년부터 40년 동안이나 지속됐죠. 채권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다라고 이야기꾼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인플레이션 시대는 이미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1945년부터 시작을 했죠. 1982년까지 지속이 되는데, 인플레이션은 2페이스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죠. 퍼스트 페이스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출발을 한 건데, 1968년까지 간헐적이면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진행됐어요. 그때는 원인이 공급 하나였죠. 20년 정도 간헐적 인플레이션을 구축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간혹 10% 이상으로 인플레이션 오버슈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 이게 거의 0%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1968년 이후부터 1982년까지는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옵니다. 이때 보통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는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가 구조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굉장히 강력한 인플레이션이에요. 요게 한 10년 정도 진행됐다고 볼 수 있는데, 확실한 것은 지금은 간헐적 인플레이션입니다. 이야기꾼이 볼 때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 0%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연준이 원하는 2 내지 3%의 CPI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과거와 같이 이렇게 핑퐁을 치다가 구조적 인플레이션으로 넘어갈지 어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확실한 것은 이번에는 간헐적 인플레이션일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킬 만한 감은 아니다. 두 번째는 40년 동안의 채권의 장기 추세는 끝났다고 보는 게 이야기꾼의 견해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미국 재무부가 미국 국채의 바이백을 결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옐런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 금융계가 시장 금리 급등과 LDI로 촉발된 연기금의 신용 경색 전염을 우려하고 있다는 또 다른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국채 바이백을 결정한 이유는 시장 금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너무 빨리 오르기 때문에 4.3% 한번 찍을 정도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 근데 아직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재무부가 밝히지는 않았어요. 규모가 작다면 그냥 시장 금리의 상승을 조금 늘려주고 말겠다라는 의도겠지만, 만일 규모가 크면 시장 금리를 낮추겠다, 그러기 위해서 재무부가 유동성을 되려 시장에 상을포를 하겠다, 이런 의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연준의 QE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 연준은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감행을 했고 지금 4연속을 11월에 감행하려고 하고 있죠. 9월부터 QT로 국채를
매도하고 모기지 채권을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 재무부가 국채 바이백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인 거죠. 뭐 코미디 프로에서 얘기하는 뭐 지금 장난 나랑 하냐 뭐 이런 스탠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너무 많이 상승해서 신용 경색 위험은 커지고 있는데, 지금 연준이 금리 인상 칼춤을 추고 있잖아요. 이거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그렇다고 이걸 방관할 수는 없으니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풀어서라도 시장 금리 급등을 막고 미국 연기금으로 신용 경색이 전이되는 걸 막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영국 중앙은행인 BOE가 했던 것과 똑같은 거죠. 긴축을 이미 시작을 한 상태에서 LDI로 영국 연기금의 신용 경색이 발생되니까 한 열흘 정도 QE를 강력하게 했어요. 지금은 중단을 한 상태인데, 대신 역레포를 가지고 유동성을 조금 풀어서 연기금의 신용 경색을 막으려는, 마찬가지로 미국 재무부도 국채 바이백 립 서비스를 꺼낸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미국 재무부가 이미 신용 경색 위험이 뭔가를 사전에 발견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의심도 품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연준의 속도 조절 조짐과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 충분히 의미 있는 규모로 진행된다면 이것들은 bad is good이라고 말씀드렸죠. 안 좋은 상황이지만 연준의 강력한 긴축 의지를 꺾으면서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좋은 것이다. 3,600의 이중 바닥은 더욱 견고해지고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